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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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n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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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na oh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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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d. 안녕하세요, 아뮤입니다. 오늘은 초콜릿 바나나 브레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누가 만약에 완벽한 바나나 브레드를 상상해봐 라고 한다면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그 시커멓게 익은 단내나는 바나나 향이 아주 많이 올라오는 거를 저는 상상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맛있는 제 초콜릿 바나나 브레드를 소개해드리면서 레시피 분석을 통해 각자 재료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원리를 알아야 완벽히 따라할 수 있다고요. 바나나 브레드의 바나나 브레드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나나 브레드는 1930년도 미국 그레이트 디프레션 시기에 등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는 1800년대부터 미국에 수입해 들어왔지만 1929년에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싱싱한 재료를 계속 사들이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바나나는 너무 빨리 익어버려 섭취하는 게 어려워졌고 버리기엔 아까웠던 시절에 바나나 브레드는 바나나를 밀가루와 요리함으로써 끼니를 챙길 수 있는 하나의 식사로 탄생한 요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생우유를 구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인지 기간이 지난 발효된 우유나 크림도 함께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로열이라는 회사가 베이킹 소다와 베이킹 파우더를 처음으로 대중화시키며 대중들이 쉽게 베이킹 소다와 파우더를 구할 수 있게 된 시기라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바나나 브레드의 레시피의 시작점을 알립니다. 한마디로 바나나 브레드는 재료를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에 원래 먹어야 하는 시기가 지난 재료들로 배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식량이었죠. 요즘 같은 시기, 제가 있는 미국에서 모두가 자가격리를 하며 밀가루와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가 힘든 시기에 딱 알맞는 요리 같습니다. 바나나 브레드는 어려운 시기에 많은 가정집에 자리를 잡았고 세월이 지나 생활의 여유들이 조금 생기면서 레시피에 계란 같은 재료가 첨가되기 시작하고 시기가 지난 원치 않은 발효된 우유와 크림을 사용하는 대신 이젠 안전한 환경에서 발효된 제품인 버터밀크와 사워크림으로 대체가 되면서 레시피는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동네 빵집만 가도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빵 중 하나입니다. 제 초콜릿 바나나 브레드 레시피는 아주 기본적인 바나나 브레드 레시피지만 가장 완벽한 바나나 브레드를 제가 상상했을 때 떠오르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안에서는 바나나 향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레시피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에 초콜릿을 첨가하며 초콜릿 바나나 브레드를 보여드릴 거지만 제 영상을 보고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만의 바나나 브레드 변형 버전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재료 소개를 해드린 후 재료 준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초콜릿 바나나 브레드에 필요한 재료들은 AP 플라워 중력분, 아몬드 플라워, 아몬드 가루, 잘 익은 바나나, 플레인 요거트, 무염 버터, 코셔 소금, 베이킹 소다, 바닐라 빈 페이스트, 흑설탕, 계란, 그리고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필수 재료는 아니며 이거 대신 원하시는 재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루베리, 호두, 피칸, 혹은 베이킹 스파이스인 시나몬, 카드만 등 여러 종류를 마지막에 섞어주며 바나나 브레드의 변형을 만들고 있으니 다크 초콜릿이 없다면 빼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초콜릿을 사용하신다면 60% 이상의 카카오인 다크 초콜릿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크 초콜릿을 이용하면 초콜릿의 단맛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레시피의 단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디저트를 만들 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크 초콜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터는 잘게 썰어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두시고요. 중력분, 아몬드 가루, 그리고 베이킹 소다는 체에 한번 걸러줍니다. 걸은 후 소금을 섞어줍니다. 소금은 입자가 커서 체로 안 걸러질 테니 소금은 꼭 체에 걸은 다음에 합쳐주시면 됩니다. 바나나는 완전히 익은 바나나가 좋습니다. 바나나를 까면 이런 하얀 줄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먹어도 되지만 약간의 씁쓸한 맛이 있기 때문에 바나나를 디저트로 손질해야 할 때는 빼주는 편입니다. 바나나는 그냥 마구마구 손으로 으깨주세요. 처음에는 하얀색으로 시작하지만 으깰수록 노란색으로 변하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고 많이 으깰수록 나중에 빵 안에서 바나나가 골고루 퍼질 테니 사정없이 으깨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재료들은 따로 이렇게 보관하시고 이렇게 하면 재료 준비 끝! 아 잠깐만! 믹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구울 곳을 준비해야겠죠? 이런 브레드팬에 버터를 손으로 발라주신 후 페이퍼 타월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빡빡 닦진 마세요. 그러면 발라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버터를 바르기가 싫다면 논스틱 스프레이를 뿌려주셔도 되고 기름 종이로 바닥과 옆면을 감싸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레시피에 버터가 들어가 있으니 냉장고에 버터가 있으실 텐데 다른 걸 굳이. 자, 이제 진짜 준비 끝! 한번 이제 완성시키러 가볼까요? 일단 시작 전 오븐을 화씨로 350도 혹은 섭씨로 176도로 맞춘 후 베이크 기능으로 맞춰주어 예열하도록 냅둡니다. 믹서기에 페달이라는 어태치먼트를 끼우고 상온보다 차가운 버터를 넣고 약으로 돌려줍니다. 냉장고에서 이 작업을 하기 전에 10분 정도 전에 버터를 빼놓으시면 좋습니다. 버터가 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중으로 올려주시고 설탕을 서서히 넣기 시작합니다. 설탕이 모두 다 들어갔다면 강으로 기계를 올려줍니다. 이 과정을 크리밍이라고 합니다. 버터의 색이 약간 허해지고 만졌을 때 설탕이 녹아야 합니다. 크리밍이 완성이 되었다면 계란을 넣어주시고 실리콘 스패츌라를 이용해 잘 섞이도록 도와줍니다. 계란을 넣고 오래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계란이 다 잘 섞였다면 뭉갠 바나나와 플레인 요거트, 바닐라 엑스트랙을 넣어 또 다시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체에 걸은 재료들을 넣어주고 약으로 돌립니다. 약으로 시작하여 밀가루가 안 튈 정도에서 중으로 서서히 강도를 조절해주시고 밀가루가 모두 섞일 때까지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 칩을 넣어주고 완성시켜주시면 됩니다. 쉽죠? 완성이 되었다면 아까 준비한 브레드팬에 모두 다 넣은 후 아래로 톡톡 쳐가면서 거품을 최대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오븐 화씨로 350도, 섭씨로 176도로 예열이 끝났다면 팬을 놓고 30분씩 체크를 해가며 위에가 밤색이 될 때까지 약 60분 정도 구워줍니다. 브레드팬의 크기, 오븐 크기와 와티지에 따라 시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 시간에 의존하지 말고 체크해주세요. 다만 너무 오븐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오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니 너무 열진 마시고요. 베이킹할 때 미국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죠. Let the oven do its magic. 자, 1시간 동안 굽는 걸 기다리는 동안 레시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버터는 항상 무염 버터여야 됩니다. 제 구독자시라면 이 말 듣는 거 이제 지겹죠? 하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니 또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무염 버터는 짠맛을 요리사가 직접 조절할 수 있기에 가염 버터보다 무염 버터를 선호합니다. 저는 가염 버터를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초콜릿도 단맛을 조절하기 위해 다크 초콜릿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이유입니다. 무염 버터를 처음에 설탕이랑 함께 크리밍을 해줬습니다. 크리밍은 버터 안에 공기를 주입시키고 버터 안에 있는 물 분자에 설탕을 녹이는 걸 뜻합니다. 공기를 주입시키며 버터의 부피를 더해주게 되고 이 증가된 버터의 부피는 효모가 안 들어가는 이런 바나나 브레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탕은 흑설탕만 사용했습니다. 흑설탕 안에는 molasses, 당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으로 인해 백설탕을 쓰는 것보다 흑설탕을 쓰는 게 조금 더 촉촉한 결과물을 완성시킵니다. 한번 부엌에 가서 백설탕과 흑설탕을 한번 만져보세요. 흑설탕이 훨씬 더 촉촉하고 수분이 많을 겁니다. 그 수분기가 molasses, 당밀입니다. 저희가 완성시키고 싶은 바나나 브레드는 안이 촉촉한 걸 원하기 때문에 백설탕보다는 흑설탕을 사용하였고 또 그 흑설탕 안에 molasses,가 하나의 조금 더 깊은 맛의 바나나 브레드를 완성시켜줍니다. 버터가 크리밍이 끝난 후 계란이 들어갔습니다. 물 함량이 높은 계란을 유화 제품인 버터랑 처음부터 넣고 돌리면 버터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탕이랑 버터를 먼저 합해준 후 계란을 넣어줌으로써 버터의 유화를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계란에는 라세틴이라는 유화제 성분이 있기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지 않는 한 유화는 풀리지 않아 버터를 크리밍한 후에 계란을 넣어준다면 유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란과 버터를 유화시킨 후 바나나와 요구르트와 바닐라 빈 페이스트를 넣어줬습니다. 바나나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익으면 익을수록 좋습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당도가 높아지고 구웠을 때 바나나 맛이 많이 유지되기 때문에 익은 바나나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예외가 없고 필수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과장하여 거의 썩어가는 바나나를 저한테 달라고 부탁했는데 누가 이걸 줬습니다. 아니 이거는 너무하잖아. 플레인 요거트는 저지방이 아닌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지방 요거트 같은 경우는 이런 베이킹할 때 살짝 맹물 맛이 있기에 그렇게 적합하진 않습니다. 밀가루는 AP 플라워와 알몬드 플라워가 들어갔습니다. 즉 중력분과 아몬드 가루입니다. 알몬드 플라워는 단어에 플라워가 들어가 아몬드 밀가루처럼 들릴지 몰라도 아몬드 플라워는 아몬드 가루입니다.
그냥 아몬드를 밀가루처럼 곱게 갈아놨기에 알몬드 플라워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냥 아몬드이기 때문에 밀가루처럼 이렇게 글루텐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알몬드 플라워가 바나나 브레드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제 레시피에는 알몬드 플라워가 들어갑니다. 알몬드 플라워가 없다면, 즉 단백질 함량이 낮아 글루텐 형성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크 플라워, 박력분으로 대체하셔도 되고, 박력분이 없다면 중력분으로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알몬드 플라워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바나나 브레드에서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고, 이 고소한 맛이 제 바나나 브레드에 한 단계의 레이어를 입혀준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가능하시다면 알몬드 플라워를 사용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력분으로 만약에 대체하시면 비슷하게 촉촉하지만 그 알몬드 고소함은 없을 것이고, 중력분으로 대체하면 조금 더 퍽퍽한 빵이 나옵니다. 베이킹소다가 레시피에 들어갔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쿠키 영상에서 산성이 있는 다른 재료랑 꼭 같이 사용해야지만 발동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요구르트와 흑설탕 안에 있는 몰라세스가 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레시피는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 말고 베이킹 소다를 사용했습니다. 버터를 크리밍하는 것과 같이 베이킹 소다는 이 레시피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빵에는 이스트, 효모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베이킹 소다와 크리밍된 버터가 이 빵에 부피를 주고 이 빵을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제 레시피를 정확히 따라 하신다면 꼭 베이킹 소다 8g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처음에 중력분, 아몬드 가루, 베이킹 소다를 한번 체에 걸러주었고, 이 작업은 바나나 브레드 안에 플라워 파켓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작업입니다. 플라워 파켓은 밀가루 뭉친 현상을 뜻하는데, 저희 바나나 브레드를 쉽게 망칠 수 있으니 한번 걸러주시길 바랍니다. 마른 재료가 다 들어간 후 최소한으로 섞되 균일하도록 섞어줍니다. 그 이유는 바나나 브레드의 글루텐 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이랑 밀가루랑 만나면 글루텐이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글루텐은 우리가 원하는 촉촉한 식감을 쉽게 망칠 수가 있어 최소한으로 섞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다 더한 후 초코칩을 섞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초코칩이 꼭 아니어도 원하시는 재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흑설탕, 아몬드 가루, 바나나, 그리고 바닐라 빈 페이스트, 이러한 것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기에 이 바나나 브레드는 맛의 레이어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재료를 안 넣으셔도 충분히 맛있는 빵이 나오지만, 원하신다면 여기에 원하시는 재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초콜릿 말고도 블루베리, 시나몬, 카르다몬, 호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60분이 지난 후 빵이 어떻게 완성됐나 체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케이크 테스터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케이크를 테스팅하는 도구입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도 사용하고, 사실 모든 요리사들이 주방에 서 있을 때 하나씩은 꼭 들고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케이크 테스터가 없다면 이쑤시개, 추천은 안 하지만 쇠젓가락 등 얇고 긴 걸 찔렀다가 뺐을 때 아무것도 묻어 나오지 않는다면 완성된 것입니다. 만약에 넣었다 찍었는데 뭐가 묻어 나온다면 그거는 완성된 게 아니니 다시 빵을 오븐에 넣어주세요. 저와 같은 브레드팬을 사용하셨다면 약 6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60분은 어디까지나 기준입니다. 오븐을 끄기 전에 꼭 빵이 완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오븐을 끄세요. 자, 이제 레시피 분석이 끝났으니 나머지 시간을 기다리다가 바나나 브레드를 한번 보러 갈까요? 바나나 브레드는 오븐에서 나오면 10분 정도 팬에 그대로 냅둔 후 겉 표면을 분리시켜준 다음 이런 랙 위에 올려 완전히 식혀줍니다. 팬에서 빼야 하는 이유는 빵이 뜨겁기 때문에 팬 안에서 계속 습기가 차는데, 이 습기는 바삭한 식감을 망칩니다. 전체적으로 바삭한 테두리를 원하신다면 꼭 브레드팬에서 빼서 공기가 통하는 곳에 올려둬야지 바삭바삭한 겉 표면을 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삭한지 들리시죠? 자, 이제 한번 잘라보죠. 아, 진짜 너무 맛있네요. 진짜 요즘 이런 컨텐츠 만든다고 집에서 이런 거 만들어 먹고 있으니 살이 확 찌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레시피 따라 만드시면 인스타그램에 샵 아미오 혹은 저를 태그해 주시고, 아니면 아미오 레시피에 태그해 주시면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나나